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코로나 1년입니다. 1년 전 오늘 코로나19는 지금 같은 공식 명칭도 없이 우한 폐렴으로 불렸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30대 중국 우한 거주 여성으로 설 연휴 여행차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높은 열이 발견돼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초 발생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이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면서 정부는 우한에 있는 교민 수송 작전에 나섰지만 격리시설 선정을 둘러싼 지역별 갈등과 일부 교민의 도시락 불평으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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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어머님들 저희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주로 해외 유입자들이었던 확진자는 2월이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해 1차 대유행 시기를 맞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로 이어갔지만 곧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이 찾아옵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와 식사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고 가까스로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는 찬바람이 불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엔 하루 1240명의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연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여기에 이른바 코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포상금은 다시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맞이한 새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꼭 1년이 된 오늘의 신규 확진자는 404명입니다. 두 번째로 로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았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내로남불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내로남불은 정치권 곳곳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여행 자제 공문을 무시한 채 제주도 연수를 강행한 진주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진주시 이장과 통장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결국 진주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획부터 구조하는 모든 행정명령을 총집중하여 우리 시는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의회 의장이 그것도 대낮에 술판과 춤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행사 참석자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춤을 추는가 싶더니 마스크는 그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송영현 의장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부적절 다 됐다면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가 공분을 낳았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인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윤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건배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을 보이며 파티룸에서 모임을 하다 적발된 최우진 서울 마포구 의원의 행보에도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최 의원은 이곳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무시한 채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결국 최 의원은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으며 현직 구청장이 벌금을 내야 하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선거운동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 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8명이나 나왔지만
정작 확진자 접촉 명단엔 이현주 예비 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어 부주의한 개인 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 정치인 사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와중에 병원 밖으로 외출에 나섰다 비판을 받았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마스크 행보에 대해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새해 맞이를 수많은 인파와 함께 해변에서 보낸 보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내로남불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마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해수욕을 즐긴 건데요. 결국 현지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논란이 된 정치인의 내로남불. 고개를 숙이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 국민 모두는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나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모두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나아질 거야 희망을 전합니다. 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나아질 거야입니다. 폭설과 한파에도 임시선별진료소는 닫지 않았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올 때 평소보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오고 손난로도 가지고 다니고 발에 핫팩도 붙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해온 만큼 조금 더 힘내서 코로나 시국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공포가 처음으로 눈앞에 다가왔던 지난해 2월. 최초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자처한 대구 동산병원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호복과 마스크의 오랜 착용으로 살이 패이고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 동작을 촬영해서 올리는 덕분에 챌린지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가 금스크로 불리고 손소독제 품귀 현상을 빚었을 때에는 학생들까지 나서서 기부에 나섰습니다. 고생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게 또 저소득층에게 전달된 따스한 손길은 힘든 시기 위안이 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마스크를 빨면서 쓰고 계신다는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저희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새해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 우리 사회의 이런 숨은 영웅들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8, 9월 정도에 백신 도입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도입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 3, 4분기에 많은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종 일정이나 계획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2번 접종을 맞아야 되는 부분과 또 전 국민 대상으로 적어도 한 60% 내지 70% 정도의 접종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11월 정도까지는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올해가 모두 가기 전 이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